영화 대부 비토 콜레오네의 삼남 마이클 콜레오네가 아버지의 터전인 뉴욕을 뒤로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깃발을 꽂은 라스베이거스. 오늘은 지금의 라스베이거스가 존재할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화려한 카지노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름판과는 다르게 여럿이 즐길 수 있는 테이블 게임 위주로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긴다는 기분이 듭니다. 게임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세계적인 셀럽들은 헐리우드이 있는 캘리포니아보다 세금이 저렴한 이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성질이 고약한 고든 램지는 이곳에 식당만 3곳을 오픈했고, 타이타닉 OST로 유명한 셀링 디온의 콘서트는 전 세계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관객의 혼을 빼는 무대로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 3대 공연이 매일 이곳에서 펼쳐지며, 헐리우드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벨라지오 호텔의 분수쇼는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매일 밤 펼쳐지는 황홀경에 단 몇 분 만에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몇 분 만에 이혼도 하죠. 이렇게 화려한 라스베이거스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700년대 초 에스파냐 탐험가들에게 발견된 이 지역은 미국 남서부 네바다 사막에서 캘리포니아 서해안을 가기 위한 오아시스 도시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초원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라스베가스로 지역명을 짓고 1910년까지 약 1000명 정도가 옹기종기 사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운명은 검은 목요일로 불리는 1929년 10월 24일을 기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날 뉴욕 주식거래소의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1933년 말까지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와 사회를 박살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인 독일의 경제적 부흥을 막고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내기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댔고, 이로 인해 생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파탄난 독일의 경제가 점차 유럽 전역으로 전염되면서 세계 대공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초고도 경제 성장을 누리고 있었지만 전쟁 이후 금융가의 급속도로 몰린 돈과 만성적인 과잉 생산으로 경제에 막대한 거품이 낀 것이죠. 대공황 당시 미국의 GDP는 60%가 증발하였으며 3년간 미국 시가총액의 88.88%가 사라졌습니다. 초유의 사태를 겪은 미국 정부는 방임주의와 시장 만능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깨닫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시장에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하고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뉴딜 정책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경기 복구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로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G1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시작된 후버댐, 오늘 알아볼 겨우 이 한 개의 댐이 지금의 라스베이거스를 만들게 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후버댐까지는 차로 약 3-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명차 트라이엄프 본네빌 T100을 타고 이 지역을 지났던 적이 있습니다. 건조한 사막의 열풍을 몸으로 버텨가며 힘들게 라이딩을 하다가 마침내 찬란하게 빛나는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후버댐은 웅장함과 경외심이라는 단어 그 이상입니다. 애리조나와 네바다 주경계에 위치한 후버댐은 매년 봄 로키 산맥에서 녹은 눈 때문에 콜로라도 강 주변 저지대가 빈번히 범람하자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현재 위치가 아닌 볼더 협곡에 댐을 쌓기로 결정하고 볼더댐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블랙 협곡이 댐 높이도 낮고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어 위치를 바꾸게 되죠. 댐의 이름도 1947년 루즈벨트의 전임이었던 하버트 후버 대통령을 기념하며 후버댐으로 변경됩니다.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미국 내 6개 대형 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맡게 됩니다. 처음 책정된 공사비는 1억 6,500만 달러로 재정이 바닥난 미국은 댐 완공 후 생길 전력 판매 비용에 이자까지 땡겨 아둥바둥 비용을 댔습니다. 댐은 보통 콘크리트 댐과 주변 암석으로 시공하는 사력댐으로 나뉩니다. 사력댐은 우리나라 소양강 댐이 대표적이죠. 후버댐은 콘크리트로 만든 아치 중력식 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댐에 갇힌 막대한 물의 무게를 댐 벽면과 땅으로 흡수시켜 압력을 버티는 원리입니다. 댐 건설을 위해 물줄기의 압력을 최소화하고자 강줄기에 우회 터널을 설치했으며 이후 임시댐을 설치해 물기를 조절했습니다. 블랙 협곡은 오랜 시간의 침하작용과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주변에 진흙과 오물, 암석들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었죠.
2년 동안이나 계속 긁어내고 나서야 아래에 있는 안반에 다다랐고 1933년 첫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됩니다. 후버댐은 230개의 콘크리트 큐브를 하나씩 쌓는 방식으로 건설됐고 막대한 시멘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 연결 부위마다 냉각수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결국 1935년 5월 29일 마지막 콘크리트 블록을 쌓으며 공사는 마무리됐죠. 워낙 대규모 공사다 보니 후버댐으로 만들어진 미국 최대의 인공호수 미드호에는 물을 채우는 데만 6년 반이 걸렸습니다. 공사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왕복 4차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고 두께가 너무 두꺼운 탓에 8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깊숙한 곳의 시멘트는 아직 굳지 않았습니다. 또 막대한 콘크리트 철갑 때문에 피라미드와 함께 인류가 멸망해도 최소한 10만 년 이상은 버틸 건조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7, 8월 후버댐을 방문하신 분들은 한 번쯤 겪어본 희귀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땅으로 던진 물건이 중력을 무시하고 하늘로 떠오르는 현상인데요. 높이 221m의 거대한 구조물이 협곡의 바람을 깔때기처럼 모으다 보니 아치형의 댐 표면을 타고 아래에서 위로 엄청난 열풍을 몰고 오는 현상입니다. 다시 라스베이거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 전역에서 후버댐 건설을 위해 2만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몰려들며 전기도 물도 부족한 허허벌판에 천막촌 동네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의 한밭집을 책임지게 된 것이죠. 이후 후버댐이 완공되고 당시 세계 최고 규모인 수력발전 전기 생산으로 라스베이거스에는 전기와 마실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네바다 주정부는 뉴딜 정책이 시행된 1931년에 맞춰 라스베이거스 전 지역의 도박업을 합법화했고 라스베이거스의 밤거리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 등장한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베가스 남작으로 불린 하워드 휴즈의 고급화 전략으로 지금의 라스베이거스가 탄생됐습니다. 100년 전 마을 주민이 1000명에 불과했던 시골 동네가 인구 200만 명에 육박하는 전 세계 최고의 활락가로 변하게 된 것이죠. 물론 2000년대 중반 신생 마카오에 밀려 도박산업 세계 1위 자리를 내어주긴 했지만 아직도 라스베이거스는 최고입니다. 겨우 댐 하나로 만들어진 세계인의 파라다이스. 뉴딜 정책의 후버댐이 없었다면 벨라지오 분수쇼에 쏟아부을 물도 화려한 스트립 네온사인도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